역사는 그것을 냉정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증명한다. 모든 권력은 스스로 무덤을 판다. 천하를 호령하던 무적의 나폴레옹은 워털루의 진흙탕 속에서, 유럽 대륙을 집어삼킨 광기의 히틀러는 스탈린그라드의 혹한 속에서 스스로를 무너뜨렸다. 그들의 공통점은 승리에 도취한 오만과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전선 확대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역사를 재단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결국 역사의 가장 비참한 페이지를 장식했을 뿐이다. 지금 2024년 대한민국 정치의 한복판에서 총선 승리라는 거대한 전과에 완벽히 도취한 이재명 정권이 바로 그 치명적인 전철을 밟고 있다는 날카로운 경고가 나왔다. 그들은 스스로가 역사의 주인이 되었다고 착각하며 국민의 삶이라는 광대한 영토의 세계의 무모한 전선을 동시에 열어젖었다. 이것은 전략적 판단이 아닌 승자의 오만에서 비롯된 광기 어린 돌격이다. 그들은 스스로의 손으로 파고 있는 세계의 거대한 무덤, 세계의 자멸적 전선을 이미 드러내고 있다. 오직 그들의 오만함이 빚어낸 필연적 귀결이다. 이것은 외부의 적이 만든 함정이 아니다. 바로 부동산, 코스피,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는 세계의 전선이다. 제1무덤 부동산, 중산층의 심장을 겨눈 11월 11일 대책 첫 번째 무덤은 가장 거대하고 깊다. 바로 전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부동산이다. 현 정권은 집값 통제를 명분으로 11월 11일 대책이라 불리는 시장 경제 근간을 뒤흔드는 초강경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를 넘어 1주택자의 기본적인 주거 이동조차 억죄는 이 정책은 안정이 아닌 통제를 목적으로 한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선언과 달리 그 이면에는 시장을 억압하고 국민의 자산권을 통제하려는 거의 사회주의적 이념이 숨어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문제는 이 경직된 정책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시장에 공포를 심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은 지금 보유세 폭탄의 공포에 떨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세금 인상이 아니다. 국민들은 이를 합법적 자산 몰수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권이 2028년 총선 승리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언제든 국민적 저항이 극심할 보유세를 급격히 인상하여 자신들의 지지층에게 부를 재분배하려 할 것이라는 불안감이다. 자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징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 평생의 노력이 한순간에 부정당할 수 있다는 절망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는 위험천만한 정치적 도박이다. 자산 가격을 억누르는 동시에 세금을 폭증시키려는 시도는 2028년 선거에서 그들 자신에게 치명적인 정치적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대한민국에선의 집을 가진 중산층은 가장 거대한 유권자 집단이며 가장 침묵하는 다수다. 그들은 이념이 아닌 삶으로 투표한다. 그들의 재산을 적으로 돌리고 그들의 꿈을 짓밟는 정권은 결코 그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이미 얼어붙은 거래 시장은 단순한 침체가 아니다. 이는 주택이라는 사다리를 걷어차고 이사라는 기본적인 자유를 박탈하며 인테리어, 이사, 중개업 등 관련 산업 생태계 전체를 고사시키는 경제적 동맥경화다. 피가 돌지 않는 경제는 결국 괴사할 수밖에 없다. 이 얼어붙은 시장 자체가 정권에 대한 경제적 불신임의 명백한 증거다. 제2무덤 코스피 3900 도박판으로 변질된 주식시장 두 번째 무덤은 코스피다.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얼어붙게 만든 이 대표는 갈 곧 잃은 막대한 유동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밀어넣으라고 공개적으로 독려해왔다. 이것은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도박판으로 내모는 행위와 다름없다.
정부가 앞장서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며 묻지마 투자를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 기업들의 실적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전선은 무너지고 주력 산업의 공정은 멈춰서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는 이 실물 경제와 완벽히 괴리된 채 비정상적으로 3,800-3,900포인트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 실물 경제라는 엔진은 식어가는데 주가라는 계기판만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거품이다. 이것은 건강한 성장이 아니라 부채와 투기로 쌓아 올린 신기루의 성이다. 이거대한 괴리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만약 이 거품이 꺼진다면 그 후 폭풍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와는 비교도 안 될 퍼펙트 스톰이 닥칠 수 있다. 국민들은 부동산에서도 주식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입는 더블 크래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평생 모은 아파트 자산이 반토막 나고 은퇴자금이 주식시장에서 연기처럼 사라지는 끔찍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집은 팔리지 않고 주식 피해자는 녹아내린 상황. 양적 시장에서 모든 것을 잃은 대중의 분노는 단순한 실망이 아닌 정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배신감으로 폭발할 것이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는 이미 민심 이반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여당과 야당의 격차가 불과 몇 주 만에 급격히 좁혀지고 있는 것이다. 4시 49분 이는 단순한 지지율 등락이 아니다. 이것은 거대한 댐이 무너지기 직전 벽에서 새어나오는 지진의 전조이자 첫 번째 균열이다. 부동산 정책에서 시작된 국민적 불만이 다른 경제 실정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국민들은 내일이 아닌 오늘의 고통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제3무덤 조희대 사법개혁의 광기 마지막 무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이는 정권의 권력 독점 야욕을 상징하는 가장 노골적인 전선이다. 현 정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데 집착에 가까운 광기 어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명분으로 사심제와 같은 급진적 사법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것은 개혁이 아니다. 입법부에 이어 행정부를 장악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견제 장치인 사법부마저 무력화하고 자기 사람을 심어 완벽한 권력 독점을 완성하려는 시도 외에 다름 아니다. 민주주의의 삼권 분립이라는 기둥 하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것이다. 이는 민주의 탈을 쓴 독재로 가는 고속도로를 꺼낸 행위다. 하지만 이 개혁안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치명적인 비판에 직면해 있다. 전문 법관의 냉철한 법리적 판단이 아닌 여론에 휩쓸리기 쉬운 배심원들이 판결을 좌우하게 된다면 이는 진정한 사법정의가 아닌 인민재판, 여론재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결국 거대 로펌을 고용해 감성적인 논리와 눈물의 쇼로 배심원단을 설득할 수 있는 부자들과 권력자들만 유리해지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 법의 지배가 아닌 목소리 큰 자의 지배가 되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무리한 공격은 명백한 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 행위는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완전히 장악하려는 그들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오만한 독재로 비칠 뿐이다. 이는 그들의 정치적 고립을 자초하는 자충수이며 특정 팬덤을 제외한 모든 중도와 합리적 유권자들을 결집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독재 세력임을 커밍아웃하고 있는 셈이다. 스탈린그라드의 겨울이 오고 있다.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군대도 무리한 전선 확대, 현실 무시, 그리고 병적인 오만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졌다.
이재명 정권은 지금 부동산 시장, 자본시장, 사법부라는 세 개의 거대한 전선에서 동시에 무리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국민의 재산을 위협하고 경제의 거품을 조장하며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훼손하려 하고 있다. 이 모든 시도는 결국 그들의 스탈린그라드가 될 것이다. 그들은 이미 너무 멀리 왔다. 승리에 취해 진격했지만 이제 혹독한 겨울에 한복판에서 사방이 보이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판 세계의 무덤에 스스로 갇히게 될 운명이다. 국민적 저항이라는 혹독한 겨울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 차가운 입김이 그들의 목덜미에 닿아있다. 그 눈은 곧 거대한 눈보라가 되어 오만한 권력을 집어삼킬 것이다. 스탈린그라드의 첫눈은 이미 내리기 시작했다.